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폭 관련 사건입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모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셨을 때 좋은 기억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기억이 많으신가요? 친구를 사귀고 또 공부하기에도 하루는 정말 길지 않았던 것 같고, 아주 사소한 일들에도 정말 많이 낙담하기도 하고, 또 별일 아닌 일에도 정말 기뻐했던 때가 바로 학창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를 배워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시기에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법무빈 법승 박정인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정인 변호사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학창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무사히 평탄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다만 아무래도 새학년이 되면 네.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었고요. 네네. 돌이켜보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어서 사소한 것에도 영향받는 그런 예민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죠. 자, 이제 법적으로는 학교 폭력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또 현장에서 또 훨씬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한계 상황이 어떻게 좀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규정부터 좀 가볍게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네네. 학교 내외에서 네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라고 하면서 네네. 그 예시를 상해, 폭행, 예. 성폭력 등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데요. 네네. 이로써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이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죠. 중학교 남학생과 초등학교 여학생이 채팅 앱에서 만나서 네.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서요. 남학생이 여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만졌습니다. 네. 이거는 학교와는 별로 상관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다른 학교에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렇게 서로 학교가 달라도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다 학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둘 다 학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학교 내에서 꼭 벌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 여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남학생은 학폭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이가 미성년자라도 학생이 아니라면 학폭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문제가 됐는데, 단톡방 만들고 따돌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 됐는데, 이럴 땐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네. 예컨대 어떤 피해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톡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전혀 유출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런 끼리끼리만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 친구에 대한 욕설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죠? 물론 형법상으로는 피해자에게 그 내용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몰랐다면, 그렇다면 정신적인 피해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로서 학교폭력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법 2조의 학교폭력이란 명예훼손, 모욕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피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네. 그렇죠. 네. 이게 범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돼야 된다. 네, 그 조항이 있으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학교 폭력이 안 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 부분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네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가해자가 일부러 피해자에게 이런 욕설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하고, 그거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우연히 알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아주 좀 다르게 보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경우에 좀 판단이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면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네네.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피해를 수반하는 네. 상태가 당시에 발생할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는데 네. 우연히 알게 됐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예. 보는 거군요. 제가 볼 때는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아직 있어서 확실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법원에서는 좀 심리적인 공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급심에서 등장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예, 있고 예, 아직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건 아니군요. 자, 이제 SNS를 통해서 사진, 안 좋은 사진이겠죠. 또는 잘못된 소문, 이런 것들을 퍼뜨리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겠죠? 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 폭력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법조문에도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명문의 규정으로. 예. 예컨대 SNS에 어떤 부적절한 게시물이 올라오면요. 예. 이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게시물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이런 게시물에 태그 기능으로 친구의 계정을 지목하면 지속적으로 알람이 가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게 친구에게 괴롭힘이 돼서 네.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괴로울 것 같은데요. 예, 보고 싶지 않은데 맞아요. 계속 알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안 좋은 강제로 내용 그 안 좋은 관련해서. 내용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이기 네네네. 때문에 고통을 댓글도 막 가하게 따라 되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네. 못생기게 나온 친구의 얼굴을 일부러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단체로 놀릴 때 직접 게시를 하지 않았지만 같은 방에 있으면서 동조한 한마디만 얻는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동조하는 말이 모두가 다 문제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좀 웃긴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도 애매하고 이게 피해를 유발했는지도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럼 조롱하는 글을 썼다든지 예, 하게 그렇습니다. 되면 이제 그 얘기가 될 것 같다. 악의가 조금이라도 묻어나는 좀 비속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학교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말하는 입장에서는 고작 한마디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결코 고작 한마디가 아니고 그렇죠. 다수에 의해서 뭉쳐진 그런 전체적으로 행하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피해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때 한두 마디 웃는 목소리 갖고도 상당한 그렇죠. 예, 굉장히 다양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피해를 유발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자, 이제 몇 년째, 뭐 몇 년이 아니죠. 사실 뭐 십수년째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죠. 좀 이것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죠. 자,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학생기록부에 기재한다. 이것인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학폭 조치 사항을 최대 10년까지 보존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닌데요. 또 달라진 것은 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즉 강력한 징계 기록은 대학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이것이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학교를 대학 진학을 안 하겠다는 학생한테는 전혀 구속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단 보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네. 그 취업 단계에서도 충분히 학생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단계에서요? 예, 취업 단계에서 취업에도 학생 영향을 줄 기록부를 수 갖고 오라고 한다고요? 아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근데 취업 것입니다. 말고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서 예. 그렇게 될 때는 전혀 구속력이 없는 좀 방안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일단 기존에 있는 입시 관련 대책에서 한계를 느껴서 일단 엄벌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미디어를 통해 워낙 이슈가 또 많이 되고 최근 학폭 피해자가 사적 복수를 하는 드라마까지도 흥행하는 등 국민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특히 국민들에게는 나이만을 이유로 뭐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면피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엄벌의 폐단 자체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예. 원칙에 따른 공정한 처분이 있었는지, 즉 과연 현행 제도가 억울한 학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는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